자, 안녕하세요. 4월 20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욕 증시는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세를 이어갔지만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본격적인 1분기 어닝 시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S&P 500 기업 중 거의 80%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다만 이날 하스브로랑 로커드 마틴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이 발표가 되었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좋았지만 구독자가 감소를 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여기가 고점이니? 라는 우려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다만 이렇게 좋은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에도 여전히 공격적인 긴축 전망 속에서 국채 금리가 급등세를 이어진 점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전일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고 발언한 점이 이 상승에 대한 압력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올해만 최고 2.5%까지 인상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한 것도 부담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제유가는 102.56달러, 마이너스 5.22%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약세에, 달러는 강세, 금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보다 더 디테일한 내용을 위해서 뉴스를 보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11년 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입자가 감소하는 모습 때문에 주가가 폭락을 했다라고 하는데, 자, 이거를 살려내기 위해서 컨텐츠에 더욱더 많은 투자를 진행을 할 것 같거든요. 했을 때 한국 쪽은 충분히 매력적일 것이다라고 보여질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한국에 영향을 미칠지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지금 아무래도 국제유가가 다시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올라갈 것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이 주택 판매 건수 자체가 좀 줄어들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주택은 많이 짓고 있습니다. 뭔 소리냐? 지금 이게 안 팔리면 다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잘못하면 여기가 고점일 수 있겠다. 자, 그리고 그런 부분이 이제 미국 경제에 이제 악영향을 준다라고 했을 때 러시아 사태 장기화는 더욱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돈바스 포기 못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이 전쟁의 전문가인 러시아 용병단이 이 전쟁에 참여를 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하면서 대리 전쟁의 느낌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미국 내에도 부담이 되는 이러한 수치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는데, 이 인플레이션의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길어지는 모습까지 보여지다 보니까 이는 전 세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장기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심각해질 수 있겠다라는 거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산업 쪽을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이 조선 쪽이 원재료의 가격들이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야, 이거 매출은 올라가는데 영업이익률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이 계속 있습니다. 근데 이 조선 같은 경우에는 판가를 계속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가가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수주 물량이 늘어난다면 그때는 크게 부담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판가 인상을 못하게 된다면 조선은 진짜 말 그대로 속빈간정 되는 거니까 이건 조심을 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 자동차 반도체 쪽에 뛰어들 기업이 많이 없어가지고 25년까지 공급난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IA 같은 기업들에서 중소기업이죠. 자동차용 반도체를 조금 건드려 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는 한데, 이게 이 박리담회를 못한다면 실적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해요. 그래서 뒤늦게 이쪽 시장에 뛰어드는 기업도 없고 그냥 점유율을 꽉 잡고 있는 과점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게 어떤 식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지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국내에 있는 이 보일러 업체들의 이 해외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경동 나비엔 같은 기업들 한국만 보는 게 아니라 해외도 보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BTS 효과가 정말 큰 건지, 이 소주마저도 이 한류의 영향이 커진 건지 해외에 수출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주나 이런 관련주들의 매출 상승을 해외 발생이 조금 늘어나면은 이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조금 더 높이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닐지 이런 것들 하나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지금 최근 몇 년간은 폐기물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떠오르는 모습이 보여줬는데 재활용주가 뜬다라고 합니다. 재활용 쪽 여러분들도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스페이스 X가 델타 항공과 기내 위성 인터넷 시험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다양한 부분에 스페이스X가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적게도 위성 쪽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위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에 여기에 좀 점유율 높은 회사들이 있거든요. 요 감안하시면서 이쪽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 부분들이 계속 커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일단 이런 것들은 뉴스를 보면서 다음에 또 좋은 내용이 나온다면 가지고 와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방금 말씀을 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침에 이렇게 시장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린다라는 거. 그리고 이 시장 정리 위에도 여러분들께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 정리들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어려운 시장 헤쳐나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하나씩 하나씩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제 채널 커뮤니티에 텔레그램 링크가 있으니까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개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중공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제가 이 수급의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계속해서 올라가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역시도 매우 기대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떤 걸 보시면 좋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나와 있는 뉴스들부터 살펴보자면, 나쁠 거 없습니다. 요즘에 한수원 쪽에서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서 시험 설비도 구축을 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 원전에다가 소형 원전까지도 이슈가 조금 많이 있다 보니까 향후에도 더욱더 이런 모습이 나오면 나올수록 주목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무래도 수소 쪽도 완전히 무시를 할 수는 없죠. 수소 쪽도 이야기가 한동안 계속 나오다가 지금 잠깐 주춤한 상황이긴 한데 언제 다시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을 것이다라는 건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외에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는 한국 쪽에서 굉장히 밀어주고 있죠. 기술력도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기술 수출까지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다가 이 수소랑 가스랑 엮는 것 이게 잘 되게 된다면 미래의 먹거리로서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도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풍력을 줄이려고 하다가 이 각계에서 반발이 조금 있다 보니까 이걸 다시 뭐 검토하는 등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해상풍력의 1등 사업자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예산이 줄어들거나 이런 것들이 제한적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매출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골고루 봤을 때 안 좋은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시장을 쭉 훑어봐도 되겠죠. 이게 지금 두산중공업의 사업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좋은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공매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괜히 이렇게 공매도가 줄어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데 있어서 이유가 있는 상승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서 수급을 한번 살펴보자면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금토가 좀 많이 팔긴 했어요. 근데 그만큼 오랜만에 외국인이 다 받았습니다. 이거 보고 여기 뭐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그러면서 연기금도 많이 샀고 이외에 다양한 기관들 역시 최근에 계속 매집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요거 만약에요. 핵심이 개인만 팔고 외국인과 기관이 플러스임 상태로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이 금투 역시도 마이너스가 많이 이제 딱 되었고 갖고 있는 물량도 많이 안 남았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마이너스가 조금씩 조금씩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쭉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방향 바뀐 시그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면은 지금은 요 수급상으로 개인만 마이너스 나오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둘만 플러스가 이렇게 나와준다면 큰 걱정 없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지라인도 한번 살펴보자면 일단은 뭐 딴 거 있습니까? 21선만 우선적으로 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계속 이쪽 부분에서 이제 횡보를 해주는 모습이 보여주게 된다면 역헤드앤 숄더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기를 이렇게 라인을 그어보면 이렇게 추세 라인도 이제 떨어지는 것도 보여지죠. 여기서 뚫어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방 찍고 21선 돌파에 볼린저 상단 찍고 단기적인 반등으로 이렇게 툭 튀어서 이 위쪽에서 자리를 잡아준다. 그러면 이렇게 N자형 상승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매물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몇 번이고 이렇게 찔러갖고 소화를 해주는 모습이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 큰 반등, 이제는 고점 부근까지 노려보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내용으로 총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여기선 지금 수급이 되게 중요하다. 개인이 마이너스가 계속 유지가 되어줄지 이거를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유지가 되어준다면 계속 올라감에 있어가지고 N자형 요 모습 기대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두산중공업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생각을 했을 땐 두산중공업 지금 상당히 좋은 것 같으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해서 많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멤버십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만 말씀드리자면 저번 주 일요일날 말씀드렸던 테스나가 쭉쭉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외에도 이 MH 에탄올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이외에도 뭐 교촌, F&B나 여러 종목들 작게는 3에서 4%, 많게는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들도 계속 보여드린다는 거, 공부하는 종목들에서 나온다라는 거, 요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멤버십 같은 경우에는 의심 섹터 이제 하는 것들을 이제 매주 수요일이랑 일요일 날 두 번 이렇게 업로드를 해가지고 퀄리티 높은 종목들로 같이 공부하자라고 이제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 공부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옆에 가입하기 요거 누르셔가지고 오늘 또 멤버십 하나 올라갈 예정이니까 그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잘 봤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